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노도케입니다. 의문사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계부사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의문사 when, where, why, how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hen, where, why, how 평소에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when은 언제 아니면 무엇한 때, where는 어디서 아니면 무엇한 곳, how는 어떻게 혹은 얼마나 아니면 무엇한 방식.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엔 그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내게 말해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아시겠나요? 단순한 문장들이지만 감에 의존하여 해석하다 보면 구조가 조금만 꼬여도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기 쉽지 않아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의문사들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이 아닌 해석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when, where, why, how 이 네 가지의 의문사절의 형성 원리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보고 계신 순서에 따라서 각 의문사의 구체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며, 세 번째, 의문사절과 관계부사절에 대한 구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사 when, where, why, how의 역할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문장 가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해당 의문사절 안에서 부사로서 사용되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부사로서 사용되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how의 경우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사용될 뿐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할부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문장에서 when부터 jake까지의 절은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되어 wonder 뒤편으로 목적어가 되었는데요. 이 명사절을 잘 살펴보면 she encountered Jake라는 독립적인 문장의 형태 앞에 when 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한 덩어리의 명사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당 절에서 when은 언제라는 의미로 encounter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where, when, why, how는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하거나 접속사절 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들을 통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 해당 문장에서 when은 뒤편으로 문장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언제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로 was going to start라는 동사부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where가 갖는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에서 where는 뒤편으로 문장을 달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이 형성하고 있으며 어디에 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동사 ar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로 됩니다. 자, 다음은 why입니다. why도 마찬가지로 뒤편으로 문장을 끌고 와 한 덩어리의 명사절이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왜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동사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전화하지 않았는지. 자, 마지막으로 how입니다. 자, how의 경우에는 앞선 세 가지 사례와는 달리 추가적인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how는 의문사절 안에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부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얼마나로 각각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의 how가 어떤 단어와 결합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문장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의 문장은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단어의 배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배치로 인해서 how가 갖고 있는 의미 또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나에게 알려줘 라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how의 경우에는 obtained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어서 어떻게 벌었는지 라는 의미로 형성이 되지만, 두 번째 문장의 how의 경우에는 how 뒤편으로 따라붙는 much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자, how가 1번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ow 뒤로 주어 동사가 바로 따라붙는 반면에 how가 2번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ow의 뒤로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는 how가 해당 절 안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how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가 목적어와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보어로 쓰인 경우, 이 경우들에는 동사 뒤에 있던 단어들이 앞부분으로 자리를 옮겨서 how 뒤편으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how와 형용사를 한 덩어리로 결합시켜서 형용사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위치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문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how 뒤로 형용사 much가 바로 따라붙은 이유는 how가 부사로서 much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much는 해당 문장에서 money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how much money가 한 덩어리로 얼마나 많은 돈이라는 형태로 묶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명사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했더라면 바로 뒤로 동사가 따라붙었겠지만 주어 역할을 해야 하는 he라는 명사가 바로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obtained 뒤편으로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how much money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을 문장 성분의 순서대로만 문장을 재구성해 본다면 He obtained how much money 라고 문장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how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절의 가장 앞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how만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문장이 이러한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how가 obtained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했던 1번 문장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how가 much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much를 앞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much만 앞으로 올리게 되면 how much he obtained money의 형태로 이번에는 much가 money를 수식하는 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much money를 묶어서 how 뒤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해석 시에 how much money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obtained 뒤편으로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how는 마찬가지로 뒤편으로 나오는 문장과 결합해서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절 안에서는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how 뒤편으로 주어 동사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올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경우에는 형태를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how는 뒤편으로 문장을 달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절 안에서는 har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hard는 was의 보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로 문장을 쓰는 경우에는 how가 hard가 아니라 was를 꾸미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hard를 how 뒤로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how hard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was 뒤편으로 보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perfectly라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완벽하게 라는 한 덩어리의 부사가 되어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when, where, why, how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when, where, why, how는 의문사 이외에도 관계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석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계부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사용됩니다. 명사가 앞에 위치하고 관계부사절이 그 뒤로 위치해서 관계부사절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where부터 held까지의 한 덩어리의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the place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부사절의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where는 어디에서, 어디에 라는 의문사의 뜻을 갖지 않고 뒤로 위치하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여 관계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where 이외의 다른 관계부사들도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관계부사는 경우에 따라서 선행사 혹은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관계부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삭제된 관계부사 where가 있다고 생각하고 뒤편으로 나오는 문장을 그냥 동일하게 형용사로 취급하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선행사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장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삭제된 선행사 the place를 살려서 선행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방금 본 예시처럼 선행사가 삭제되는 문장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선행사가 삭제된 관계부사절로 보이지 않고 의문사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선행사 플러스 관계부사 덩어리에서 선행사가 삭제되어 버리면 덩그러니 혼자 남아버린 관계부사절이 마치 명사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 where가 의문사로 쓰인 건지 관계부사로 쓰인 것인지는 사실 형태상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where, when, why, how가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언제,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선행사가 삭제된 관계부사의 절로 사용된 경우에는 삭제된 선행사의 의미를 살려서 뭐뭐한 곳, 뭐뭐한 때, 무엇무엇한 이유, 무엇무엇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각각 해보시고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hen, where, why, how 이 각각이 선행사가 삭제된 관계부사절의 형태로 쓰일 때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en에 대해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hen은 get together를 꾸미는 부사로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최고의 시간은 모든 가족들이 언제 모이는지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when은 앞에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삭제되어 있고 when부터 together까지가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생략된 the time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에는 삭제된 선행사의 의미를 넣어서 뭐뭐한 때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where에 대해서는 앞선 사례에서 설명하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wh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why가 동사를 수식하는 의문사절의 형태로 쓰였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은 그녀가 날 왜 떠났는지이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요. 이 문장은 That's the reason why she left me 이 형태에서 선행사인 the reason이 삭제된 형태입니다. 다만 해석할 때에는 선행사 the reason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날 떠난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how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how가 I live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이다 라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의 원문은 This is the way how I live 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중 하나가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사인 the way가 삭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장을 해석을 할 때에는 생략된 선행사 the way를 살려서 how I live라는 관계부사절을 앞선 선행사를 꾸미는 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 혹은 방식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when, where, why, how가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와 관계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형태상으로는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시고 어울리는 의미로 잡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둘 다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려보자면 의문사는 의문의 의미나 불확실한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의문의 뜻과 잘 어울리는 형태들과 같이 쓰일 때 관계부사보다는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좌까지 해서 의문사절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들을 통해서 의문사절을 더 이상 감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 혹은 컨텐츠로 제작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